네, 주가 조작과 불법 정치 자금,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대통령 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슈엔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 씨와 함께 선거에 개입한 혐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영장이 청구가 된 것이고, 자정 조금 넘어서 이제 수감이 됐습니다. 남부구치소에 수감이 됐죠. 검찰 김건희 특검으로서는 41일 만에 김건희 씨에 대한 신병을 이제 확보하면서 수사에도 상당히 속도를 이제 내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서 이제 처음 구속 사례고 동시에 이렇게 구속 수감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안은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생각나는 거는 이제 검찰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때 이제 무혐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로 아마 결론 내렸었죠. 그죠? 그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얼마나 얼토당토하는가. 마치 진짜 한마디로 말도 아닌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게 아마 속속 드러날 거예요. 이 특검. 13개 혐의가 앞으로 더 있죠. 그렇죠. 다 해서 16개죠. 혐의가. 속속 드러날 거라고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 뭐 일일이 다 우리가 기억도 못 하겠어요. 하도 많아서. 근데 우선 하여튼 이제 어젯밤에 김건희 씨 구속이 됐는데 뭐 윤석열 씨는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창피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드네요. 어찌됐든 지난 한 3년 국가 원수를 지낸 사람과 그의 부인이 동시에 지금 감옥에 들어앉아 있다는 게 좀 창피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필 규정에도 뭐 여당에서는 그렇게 논평을 냈던데 법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과정 아니겠나. 근데 이게 보니까 구속 어제 이제 영장 심사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TV 잠깐 보니까 판사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김건희 씨가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구속을 한 것 같아요. 아까 자막 네, 잠깐 봤습니다. 뭐 명품백 받은 일 있냐 영장 판사가 물으니까 안 받았다. 근데 이미 판사가 다 이 특검 수사 결과 이제 다 이렇게 와 있잖아요. 와 있잖아요. 다 그 증거까지 확보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이건 그냥 원래는 이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인권 보호 측면에서. 근데 이건 자꾸 이렇게 아니라고 그러고 뻔한 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원래 옛날부터 이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권력이 한 이제 10년 가면 이제 사그러든다 그런 권불 3년이다 이런 표현을 쓰대요. 윤석열 김건희 3년이 이렇게 가는구나. 참 안타깝고 좀 창피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안타깝고 창피하고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안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담한 일이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요. 어찌 본다면은 자업자득이라는 측면이 큽니다. 사실 역대 대통령 영부인들이 일부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돼가지고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되게 참고인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전방위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 전에 사안도 있었지만 또 결혼 후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구속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참 참담한 일이고, 자업자득이죠, 사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기본적으로 공인의식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인으로서의 김건희 여사는 속된 말로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공인,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자세는 그와 별개거든요. 그런데 누가 준 물건을 아무런 의식 없이 받았다. 뭐 최 목사라는 이상한 사람한테 물론 그 함정에 빠졌다고 하지만은 그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공인이라면은, 공인의 부인이라면은. 그런데 그걸 받았고 또 국정 개입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뭐 지금까지 드러난 걸 비춰본다면 별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사실 공인이라면은 항상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뭐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됐던 6천만 원대 무슨 저는 뭐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먹거리를 하고 해외를 왜 나갑니까? 네. 그에게 정상적인 영부인이라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가가 만든 그런 장신구를 하고 나가서 한국의 장신구 만들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게 외교입니다. 네. 그게 영부인들이 해야 될 외교입니다. 그런데 외제를 그것도 수천만 원대를 아마 그 당시에 누가 측근대 말렸다고 합니다만 이게 무슨 상관이 하면서 하고 나갔던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특검법이 이제 상정이 되고 여당 대표가 찬성할 것 같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계엄령을 했다는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보수의 몰락, 국민의힘당의 몰락을 한 계기가 된 게 김건희 여사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요. 예.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각종 범죄 혐의들의 상당 부분 과장 확대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면피 정말 해당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결국은 그동안 본인의 과욕, 본인이 작년 2022년 예.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사과 성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대통령 영부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면 아내 역할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 후에 한 행보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행동에 대한 결국은 자업자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대전에 세 번째, 어제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부산에서 있었죠. 대구, 부산, 오늘 대전 이렇게 하는데 전한길 씨가 첫날 상당히 이제 소동을 뭐 난동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어제 전당대회가 주목이 됐었는데 어쨌든 출입이 금지돼 갖고 전한길 씨는 뭐 발길을 돌렸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지지자들 찬탄 반탄 이렇게 좀 갈려 있었습니까 후보별로. 그래서 지지자들끼리 서로 상대 후보를 향해서 역시 고성 요구하고 뭐 이렇게 욕설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지금 특검이 지난번 그 계엄 해제 의결할 때 그거를 이제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당 지도부가 특검의 어떤 수사의 칼날이 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팎으로 상당히 좀 국민의힘이 곤란한 상황인데 지금 국민에서 좀 어떻게 좀 이걸 돌파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정당은 어느 정도의 내부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갈등 없이 그 정당이 존재한다면 그건 독재 정당일 수밖에 없죠. 뭐 북한의 조선인민노동당이나 중국 공산당이나 가능한 이야기죠. 정당 내 갈등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근데 갈등의 주제가 문제입니다. 어떤 노선, 정책,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낙태에 대해서 우리 입파는 낙태에 반대다. 아니다, 낙태는 허용해야 된다. 예. 뭐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은 괜찮습니다. 뭐 기업에 대한 뭐 제재 법안, 노조에 대한 법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특정인 이제는 역사의 인물이 된 그런 전직 대통령을 두고 친윤이니 뭐니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넌센스입니다. 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탄핵의 강을 넘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왔었죠. 이제는 탄핵의 강이 아니라 탄핵의 바다를 건너서야 되는 겁니다. 탄핵이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당은 탄핵의 바닷속에 박혀 있습니다. 희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은 들으면 섭섭해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역사의 인물입니다. 사법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정치의 영역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를 정치의 영역에 끌어내서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이는 거론할 주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비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 노선, 친중이냐 친미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예. 국민들 안심할 만한 답변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민주노총의 우선적인 그런 법률들, 기업들을 움츠리게 만드는 그런 법률들,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런 싸움을 해야 될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 별 관심도 못 끄는, 관심 끌어봤자 몸싸움 한다는 것밖에 끌 수 없는 그런 전당대회를 이끌어가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요. 어찌됐든 예. 전당대회가 빨리 끝나서 수습을 하긴 하되 그 수습이라는 게 결국은 하루빨리 탄핵의 바다를 건너서 예.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탄핵의 바다를 빨리 건너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문을 주셨는데 문 의원님은 근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어떻게 탄핵의 보세요? 뭐 예. 바다인지 또랑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지금들 하는 거 보면 또랑물도 지금 못 건너고 있잖아요. 개천도 못 건너고 있다고. 예.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난 이런 사람들 정말 뭐 하던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볼 거예요. 지금 뭐 그 아까 무슨 전한길 예. 무슨 한국사 강사라면서요. 어디 학원가에 아주 일타 강사, 예. 아주 유명한 잘 나가던 예. 뭐 강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알까 몰라도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처음 듣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그 거대 정당에 어찌됐든 지금 제1야당 아닙니까? 바로 엊그제까지도 집권 여당이었는데 거기 당대표 뽑는 이 전당대회에 와서 그렇게 휘젓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또 막 환호하고 막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난 이게 참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 있죠. 왜 거기는 이렇게 그 특정 성씨 그래서 좀 뭐하긴 한데 먼 목사 있잖아요. 예. 전 목사련. 이 사람 난 저 얼마 전에 그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면서 광화문 내거리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당이 뭐 자유통일당인가 예. 아마 그래요. 그 현수막을 광화문 내거리에 다 그냥 버젓이 걸어놓은 거야. 이거 뭐 국회 앞에도 아마 걸려 있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해체 명령을 받았다. 자유통일당으로 다 와라. 예. 뭐 이제 이런 현수막을 버젓이 걸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뭐 하여튼 그런 그 당의 이름으로 아니면 어떤 그 일 개인이 어디 뭐 어느 저 행사장에서 네. 뭐 주장을 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거대 정당에서 이런 사람들 한테 이렇게 휘둘린다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휘둘리고 있잖아요 지금. 난 이게 도대체가 저 당이 그래서 난 또랑물도 탄핵의 못 건너고 있다. 그러면 어제 부산이죠. 어제 대회에서 뭐 서로 뭐 찬탄 반탄하면서 배신자라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윤석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저는 이 당이 한 당으로 존속하기가 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로 배신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솥밥을 같이 먹고 뭐 어떻게 의견 조정을 하겠어요. 차라리 갈라서야죠. 제가 받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자유통일당으로 갈 사람은 가든가 아니면 뭐 전한길이하고 당을 새로 만들든가 하고 아닌 사람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러면 정말 탄핵의 또랑도 못 건넙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광복절 사면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개혁신당이 반발의 의미로 광복절에 열릴 예정이죠. 국민 임명식.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보궐선거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다 보니까 취임식을 제대로 간소하게 국회에서 했죠, 국회에서. 취임 선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했고, 이제 광복절에 이제 맞춰서 광복절 경축식은 오전에 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임명식을 이제 별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축식은 참석하고 이제 아마 임명식에는 이제 불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명식이 이제 통합을 내세운 건데 약간 좀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안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은 지금 뭐죠? 국민 임명식이죠. 8월 15일이죠. 저녁 8월 15일 저녁. 불참하는 이유로 그거 내세운 겁니까? 조국 윤미향 이번에 사면했다. 그렇죠. 이걸 이유로 그건 잘못됐다. 그건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을 가져오는 거다. 뭐 이렇게 아마 코멘트가 나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지요. 우선 왜냐하면
이게 기자들한테 이 포착이 된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3년 전에. 예.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죠. 예. 이 사람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문자 보내고 뭐 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세 사람인데나 다 기억해요. 그 사람들이 왜 지금 감옥에 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3년 그 사람들 그 3명.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비리 뭐 이 돈 관련해서 구속돼가지고 몇 년째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자녀 형기가 꽤 몇 년 남아 있고, 예. 뭐 누구 뭐 3명으로 내 기억하는데 예. 그거 사면해달라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보냈는데 이번에 결국 그 사람들도 사면됐거든. 예. 그럼 그 사람들 대통령이 사면한 거에 대해서는 뭐야 자기네가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건 고마운 일이고. 예. 그럼 조국 윤미향이는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이게 또 우선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뭐 이런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어요. 국민 임명식이 뭐 몇백억인지는 몰라도 예. 그런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예. 이유를 그렇게 되면서 우리 당은 불참하겠다 하면 옹색하지요. 정치를 곧다우로 진짜 옹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 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대통령의 사면권은 굉장히 정근대적인 대통령의 특별 권한입니다. 예. 입법, 행정, 사법부의 상권 분립을 넘어서는 권한이죠. 예.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대통령에 의해서 특별 사면권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말에 본인을 특별 사면하고 빠지지 않을까. 이런 논란가 있을 정도로 저는 가능성 낮다고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사면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도 윤미향 씨, 조국 씨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성명이 나온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한다? 글쎄 그게 국민 통합이 될까? 윤미향 씨가 8.15 때 사면을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네. 특히 또 하나는 국민 임명식인데 이 사면과 관련해서 저는 아까 문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원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당 비대위원장이 송원석, 예. 야권 인물, 야권 인사들의 사면을 요청한 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매우. 그리고 받아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왜 받아줬는지, 언론에서 이미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받아줬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마 이런 억측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줌으로써 조국, 윤미향 이런 사람들의 정치인들, 여권 성향의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도 그냥 물타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말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본인들이 예. 주장했던 사람들을 사면해 줬기 때문에 예. 다 모두 사면해서는 안 될 그런 예. 상황인데 사면한 여당의 용산의 의도도 상당히 전 불순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속에서 8월 15일 국민 임명식을 한다? 어느 국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민 임명식이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이미 임명식을 했습니다. 간소하게 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8.15 전 밤에 또 임명식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예. 것인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미 통상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 얼마나 지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축제 형식으로 한다? 원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네. 행사를 좋아하는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거 잠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다치를 올렸습니다. 이 검찰개혁과 별개로 아마 법원 개혁을 추진하는 그 특위인데 대법관 증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원로들하고 만났는데 여기에서 전광석화식 강한 개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과격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원만한 당정관계, 정치의 복원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추진하되 이거를 좀 잘 원만하게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어차피 지금 여권이 예. 여권이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조국 신당까지 해서 뭐 등등해서 한 190석 된다는 거니까 예. 300석 중에 이거 마음 먹으면 모든 법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음 먹으면 다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냥 일방으로 가면 그게 뭐 맨날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언론계에서 얘기하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 화합 아니면은 뭐 통합 이거하고는 그 일방 처리 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엎드려서 기억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대표 당선되고 나서 몇 개 당을 이제 순방하면서 네. 인사했잖아요. 근데 이 국민의힘 쏙 빼고 했죠. 그다음에 개혁신당? 개혁신당 거기도 쏙 두 당 쏙 빼고 인사 다녔잖아요. 그거는 좀 치기 어려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해? 그러면 정치든 뭐든 얘들 감정이 다 있거든요. 예. 아니 그렇게 나와 진짜 여당 대표가 이러면 이쪽에서도 알겠습니다. 안 좋거든요. 네. 그런 거 말하자면 웃어가면서 악수도 할 거 하면서 네. 밥도 먹어가면서 자기네 할 거 다 되게 돼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모양을 갖춰가느냐. 아마 그 원로들 저 기사 봤어요. 몇 사람이 이제 그런 쪽에 막 과유불급이다 네. 이런 지적을 해둔 것 같아요. 난 그 정청래 대표가 예. 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예, 안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북간 중업 문제는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이 한 30명, 그렇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인데 네. 우리하고 수가 비슷하거든요. 예, 우리도 30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30명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건 잘못됐고요. 예.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자꾸 대표. 예. 정청래 대표가 심한 행동을 하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대표도 만나러 가지 않은 거. 예. 알파치노가 대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기 부하 아들에게 아들아 적도 미워하지 말아라. 판단력을 상실한다.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같이 갈 마음이 있어야만이 올바른 판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파치노까지 나오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